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동족의식, 통일 이런 개념을 완전히 떨쳐버려라. 지금 북한의 변수가 너무너무 많은데 바로 수해 복구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북한 수해 복구 지역을 촬영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21세기 어떻게 저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공사를 할 수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세상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동아대학교 강동환 교수입니다. 네, 지금 한반도가 전쟁 위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주요 이슈는 평양 상공에 대한민국에서 보낸 무인기가 등장을 했고 여기에서 대북 전단을 뿌렸다라는 게 아마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난 11일 외무성 중대 발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그 이후로 사실 지금 한국은 굉장히 언론에서만 보면 전쟁 위기처럼 되지만 여러분들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일상생활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북한 내부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11일 외무성 중대 발표가 나오고 나서 김여정이 담화만 4번을 발표했고 국방성 담화 중대 발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내부에서 이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을 보면 북한 당국이 청년들을 지금 전시동원 체제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140만 명의 청년들이 자원에서 입대하고 있다. 심지어는 복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복대는 제대한 군인이 다시 군대를 지금 자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남자들 잘 아시죠? 저도 제일 정말 힘들 때 꾸는 꿈이 군대 다시 가는 꿈인데 그걸 복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자원에서 140만 명이. 그리고 또 하나 김정은이 17일 날 어디를 갔냐면 2군단 사령부를 현지 지도합니다. 2군단 지휘부를 현지 지도합니다. 이 현지도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런데 이 북한식 표현이니까요. 근데 이 2군단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개성 지역, 그러니까 우리 서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2군단인데 얼마 전에 여기에서 이 경원선 육로를 완전히 폭파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걸 담당했던 부대를 지금 김정은이 간 겁니다. 18일자 노동신문에 보면 김정은이 그 전날 17일에 2군단을 갔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동족의식, 통일 이런 개념을 완전히 떨쳐버려라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계속 전시동원 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그러한 목소리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계속 내부적으로 결속시키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언론에만 나오는 정도 뉴스만 보면 항상 남북관계가 이렇게 군사적인 대립이 있으면 한국 언론의 기자들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연평도에 갑니다. 가서 연평도 그 포문 열려 있는 거 늘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접경 지역에 이렇게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그 뉴스만 보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거죠.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담담하게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으로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안보 불감증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전쟁의 위기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정말 전쟁을 하려고 또는 군사적인 침략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북한 내부적으로 지금 이렇게 결속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정말 코너에 몰렸고 너무나도 절박하게 지금 내부의 정세를 잡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는 거죠. 자,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김정은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 북한에서 지금 이 한류가 확산되면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급속도로 지금 번지고 있죠.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새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새 세대들의 사상 변화가 김정은으로서는 정권 유지에 굉장히 치명적인 두려움의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20년부터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평양문화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냈어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내용이 뭡니까? 남조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최고 사형까지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단속이 안 되고 있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 세대, 즉 우리로 치면 뭐 MZ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 세대들이 남한의 영상물을 접하면서 생각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그전까지 남북한 관계가 어땠습니까? 한국의 공연단이 북한 가서 평양 가서 공연도 하고 뭐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뭐 같은 동포 민족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조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북한 주민들에게는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겠습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결국 김정은이 지금 올해 1월 15일 날 최고인민회의 때 강조를 한 게, 지시를 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주적으로 간주해라. 그리고 이거를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대한민국과 이제 두 개의 국가다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뤄지는 이 모든 상황들, 즉 10월 7일 날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립니다. 이 열릴 때 의제가 뭐였냐면 바로 1월 15일 김정은이 지시했던 사회주의 헌법의 영토를 개정하고 남한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국가를 헌법에 이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월 8일 날 한국의 많은 언론들과 북한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특집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이제 그거를 발표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 김정은의 지시사항이었던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을 했고 영토 조항 이런 걸 이제 새롭게 다 넣었을 거다라고 이제 특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발표를 안 했어요. 그 내용이 빠져버린 거예요.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뭔가, 아니 김정은이 지시를 했는데 왜 사회주의 헌법에 이걸 북한이 발표하지 않았을까? 심지어 이게 개정이 되기는 된 걸까? 이런 의문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 결정적인 해답을 언제 주냐면 바로 10월 17일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서 노동신문 1면에 이 기사가 박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라는 표현을 나옵니다. 공화국 헌법의 요구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최고인민회의 때 이게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을 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더 중요한 건요. 이게 날짜를 지금 잘 봐야 되는데 9일날 총참모부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된 모든 육로와 철길을 끊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이틀 뒤인 11일날 평양 상공에 대한민국 무인기와 이 대북 전단을 뿌려졌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연이어서 계속 12, 13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지금 북한의 140만 명의 청년들이 자원한다. 그러면서 막 전시동원 체제 분위기를 몰아갔어요. 그러면서 15일 날에 이르자 실제로 경원선을 폭파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폭파하고 나서 이걸 북한 인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바로 알려야 되는데 16일, 17일은 알리지 않았어요. 이틀 동안 오히려 북한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쟁 분위기만 고취시키다가 17일 날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의 요구라는 표현을 썼고 또 하나 그 뒤에 중요한 게 적대 세력들의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육로를 끊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자, 정리하면요. 이게 날짜 때문에 막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9일부터 지금 18일 9일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하나의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김정은은 새 세대들의 이 사상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자,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형을 시켜요. 근데 그 남한이 동족, 동포, 뭐 우리 민족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대한민국을 적대국이다, 주적이다라고 사회주의 헌법에 명기를 해놓으면 이제 북한 청년들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거는 예전에는 그냥 비사회주의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뭐 풍기문란 정도의 행위였다면 지금은 이제 적대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왜? 사회주의 헌법 안에 대한민국을 적대국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적대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건 이적 행위가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주적이고 적대국이래요. 동포 민족 통일이었는데 이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시기에는 남조선 대남혁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공화국 남반부에 이르기까지 적화 통일을 시키는 것이 공화국의 혁명 가업이자 목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정은이 이제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두 개의 국가로
통일, 동포, 민족이라는 단어도 쓰지 말라.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결의라는 단어도 완전히 없애버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김일성, 김정일로부터 이어져 오는 또는 북한 체제의 근간인 사회주의 혁명 위협을 완전히 뒤엎는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김정은의 지시를 이행은 해야 되겠는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전혀 형성이 안 되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 북한으로서는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적대국으로 간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실과 명분은 남한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침략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뭐 그렇다고 이 남한이 우리가 한국이 북한을 침략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평양 무인기, 바로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침략을 했고 거기에 대북전단을 뿌렸다. 이 얼마나 좋은 구실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응징하겠다. 뭐 대한민국을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외무성 성명, 김여정의 담화, 그리고 김정은의 이 연설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해라. 통일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마라. 우리가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남북한이 이제 접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북한이 어떤 표현까지 쓰고 있냐면 신성불가침한 국가의 주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남부국경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남부국경 동서부 지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의 이 접경 지역을 자기들의 남부국경, 즉 북부는 이제 중국과의 국경이 되겠죠. 남부국경의 동서부 지역, 동쪽과 동해안과 서해안을 얘기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공식적인 단어를 국가 대 국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무인기를 발견했다고 발표를 한 게 11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인기가 언제 왔냐면 북한의 공식 발표대로라면 10월 3일, 9일, 10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더군다나 평양 상공이 아니라 명확하게 김정은이 직무를 본다는 당중앙 천사, 본부 청사 건물에 이 무인기가 떴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에 자작극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월 10일이 북한에서 어떤 날입니까? 바로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매해 10월 10일은 노동당 창건 기념 행사를 여는데 그게 열병식을 할 때도 있었고 뭐 실내 행사도 할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이게 어디서 열렸냐면 당중앙 간부학교 야외에서 열립니다. 야외에서 이 김옥주를 비롯한 북한의 최고의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까지 했고 심지어 평양 주재 외국인들까지 외국 대사들까지 다 불러다가 야외에서 연회를 개최합니다. 자, 그러면 북한 당국이 10월 9일과 3일과 9일에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떴다고 주장을 하는데 10월 10일 날 김정은이 이렇게 야외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보면 김정은이 특수부대를 현지에서 갔을 때 그 경호원들이 장총에 방아쇠에 손을 얼리는 장면까지 국내에 다 공개가 됐어요. 그 정도로 김정은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경호가 엄청나게 강화됐어요. 그러면 김정은이 있는 그냥 평양도 아니고 김정은이 직무를 본다는 당중앙 청사 위에 미상의 무인기가 떴는데 그걸 3일, 9일 두 번이나 떴는데도 불구하고 10일 날 야외 행사를 개최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북한이 자작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삐라가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삐라의 내용을 보면 자, 한국에서 만약에 이 무인기를 한국군이 보냈든지 아니면 민간단체가 보냈든지 이 두 가지의 이제 가설인데 한국군이 정말 보냈다면 그거는 전쟁과 학전을 정말 불사하고서라도 이걸 보냈다라는 거죠. 그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이 지금 당장 군사적인 조치를 취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군은 일단 아니라고, 명확하게 아니라고, 그리고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잖아요. 저는 이걸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봅니다. 굳이 우리 군이 확인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이제 민간단체인데 한국의 대북 전단을 뿌리는 민간단체가 평양까지 이렇게 무인기를 보낸다? 그 정도의 재정이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정부나 우리 군이나 민간단체가 평양까지 무인기를 보냈다고 우리가 칩시다. 가정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설마 이렇게 종이 전단 몇 장을 거기다가 넣겠습니까?
이걸 만약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군 당국자가 승인을 할 때 또는 대북 단체가 이거를 계획을 할 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서 평양까지 무인기를 보냈는데 거기에다가 종이 전단을 넣어서 보낸다? 그거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거기에다가 평양으로 보냈다면 남한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뭐 의약품이라든지 USB라든지 마이크로 SD 카드 이런 걸 보냈겠죠. 그리고 전단의 내용도 이미 평양 상공에, 즉 평양 주민들이나 평양의 간부들, 엘리트들에게 보내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뭐 이 돈으로 북한과 남북한의 식량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냐 이런 내용인데 그거는 북한의 일반 인민들에게나 보낼 수 있는 이야기인 거지 평양에 있는 특권층들에게 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명확하게 이게 한국의 군이나 민간단체가 보냈다고 보기는 어렵죠. 가장 강력한 주장은 바로 북한의 자작극이다. 그래서 지금 1년에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북한의 조치가 딱 지금 계획대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북한에 보내는 삐라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게 계층을 나눠서 봐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 즉 평양 시민들이 아닌 일반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의 호화로운 생활 자체를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국내에 들어온 많은 탈북민들이 동일하게 증언하는 내용이 뭐냐면 김정일이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라는 사실을 한국에 와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너무 붕괴하고 있다라는 주장, 증언들이 있는데 평양이 아닌 일반 주민들에게 만약에 전단을 보낸다면 정말 북한 정권의 호화로운 생활들 그리고 이 3대 세습이 얼마나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런 내용들을 보내줘야 되겠죠. 그런데 평양 상공에 띄워진 전단은 식량 문제였어요. 오히려 지금 평양은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확산되고 있고 또 평양에 있는 많은 젊은 새세대들, 대학생들 남한의 영상물을 이미 접했어요. 그런데 그런 대학생들이나 새세대들에게 식량 문제를 비교한 전단을 보낸다? 그건 너무 어이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오히려 정말 그들은 지금 영상을 통해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의 경제적으로 잘 산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식량 비교를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영상을 지금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이 보고 계신데 영상을 만드는 사람과 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를 봅니다. 한국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 이걸 북한 주민들이 볼 거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의 영화 감독이나 PD님들이 야 이거 주 시청자가 북한 주민들이니까 이런 내용을 넣으면은 뭐 남한의 경제적인 발전상을 알고 자유민주주의를 알고 인권을 알고 이렇게 넣어야지 이거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보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우리는 맨날 김일성이 이 밥에 고깃국 해준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식량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남한에서는 그냥 일반 사람이 저렇게 드라마 내용에서 보면 일반 그냥 가정집에서 밥을 먹는데 엄청난 반찬과 이 밥에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장면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보통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뭐 길거리에 차가 많이 막히는 장면이라든지 뭐 고층 빌딩이라든지 우리 구독자분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야,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참 잘 사는구나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상물을 보내든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지금 북한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고 그게 김정은으로서는 가장 두려운 겁니다. 결국은 이걸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통제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이 콘텐츠를 만든 대한민국이 적국이라고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적행위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북한의 김정은이 10월 6일 날 어디를 가냐면요.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를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녘 해방이나 무력 통일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정말 큰 이야기입니다. 아니 남녘 해방 북한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웠던 노래가 띠띠빵빵 내동무 어디 가나요? 뭐 남녘에 뭐 그 남녘동무 해방하러 가죠. 이런 노래를 어릴 때부터 부릅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유운이었어요. 북한 주민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남녘 이 공화국 남반부에 있는 남조선 인민을 해방시키는 게 그게 혁명 위협이자 가업이에요. 근데 김정은이 이 국방종합대학교 연설을 할 때 이 얘기를 해버립니다. 남녘 해방에 관심 없고 무력 통일은 더더욱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물론 제가 지금까지 김정은이
자신의 정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새 세대들의 의식 변화. 그 의식 변화는 남한의 영상물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남한을 이제 적대국으로 간주를 해서 완전히 이적 행위로 이거를 몰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가 중요하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제 남녘을 해방시킬 만한 역량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거야. 자, 지금 북한이 적화 통일을 한다고 해서 적화 통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이 주장하는, 즉 북한 주도의 남녘 해방이나 뭐 무력 통일, 이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럴 만한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관심은 이제 그걸 하지 않고 자기들만 그냥 이 북한 체제만 가지고 앞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저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답을 찾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우리 택시 기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통일 관련해서 뭐 전화 통화를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통일 관련 일을 하세요. 그래.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김정은이 통일하겠어요? 그래. 그래서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랬더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 세상인데 북한이 지가 생각하면은 자기 혼자 뭐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남한과 굳이 통일하려고 애쓰겠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북한과 그냥 자기가 그 체제만 유지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그게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혁명 위협, 남조선 해방시키고 이 필요 없어요. 김정은에게는. 이제 그 젊은 김정은이 그냥 이 체제만 계속 굴러가면 그 주변에 있는 엘리트들 그냥 호요식하는 거죠. 그러니 굳이 남녘 해방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지금은 북한이 이제 명확하게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간주했고 이제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김정은도 전쟁보다 자기 세상을 그냥 만들고 싶은 거에 좀 더 욕심이 있겠네요. 정확한 지적이죠. 김정은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왜 남녘 해방과 무력 통일에 관심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군사적인 도발을 해서 확전까지 갈 각오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또 하나 지금 북한의 변수가 너무너무 많은데 바로 수해 복구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북한 수해 복구 지역을 촬영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세요. 아니 21세기 어떻게 저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공사를 할 수 있을까? 한국이 60, 70년대 했던 그런 건설 방식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바로 청년 돌격대 30만 명이 자원했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이 지금 이렇게 수해 복구 지역에는 30만의 청년이 자원했고 또 지금 대한민국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140만 명이 또 청년들이 자원했고, 도대체 청년들의 삶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해 복구 현장의 장면만 보더라도 정말 분개해야 됩니다. 아니, 김정은이 이 북한 주민들을 얼마나 노예처럼 부려먹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명확한 대목인데, 더 놀라운 거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선전을 할 때 이렇게 선전합니다. 수해 복구 지역에 나가 있는 이 청년 돌격대들이 대한민국을 멸절시킬 각오로 지금 이 수해 복구 현장에 떨쳐나서고 있다. 아니, 수해 복구 현장과 대한민국을 지금 공격할 의사하고 뭔 상관이에요? 근데 그렇게 선전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촬영한 영상들을 보면 지금 계속 24시간 밤낮으로 그 수해 현장 복구하는 데만 여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수해 복구 현장에서 먹는 물이 없습니다. 압록강에서 물을 떠가요. 심지어는 그 뜬 물을 이 청년이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와, 정말 이 눈뜨고 보기 어려운 장면들입니다. 그런 청년들을 데리고 지금 전쟁을 김정은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결국은 북한 내부적으로 이거를 지금 결집시키기 위해서 보여주는 김정은의 정권 강화를 위해서, 이 독재 정권을 유지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몰리고 있다라는 거니까 저희가 명확하게 이 점만 인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소갈비맛 즉석국수라는 이 포장지인데, 이 포장지가 오물풍선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실상들을 그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서